네, 뉴스 토마토가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입니다. 정치하는 언니들 전수미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신유진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거가 이제 진짜 두 자릿수에서 한 자릿수로 바뀌니까 네. 뭔가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생각이신지 선대위 대변인이신 네, 한번 여쭙고 싶네요. 잘 아시지만 끝날 때까지는 또 끝난 게 아니라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각자의 현장에서 너무나 절박하게 다 뛰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아마 지난 20대 대선과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 20대 대선에는 좀 많은 분들이 국회 여의도에 좀 계셨었는데 지금은 정말 각계각층 지역으로 다 흩어지셔서 그 지역 민심을 들으면서 이제 같이 호흡해 나가면서 소통해 나가는 진짜 광장의 정치가 이제 현장의 정치로 바뀌어서 지금 진행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보다 근데 오늘도 기자회견을 하셨었는데 이재명 후보님께서 지금 민생이 많이 파탄이 나고 12.3 이후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는지 전국 순회를 하시면서 그 현장을 목도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국민들에게 지금 희망의 메시지가 절박한지를 온몸으로 깨달으시고 오늘 기자회견을 한 게 아닌가. 아마 들으시는 분들은 정말 많은 감동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만약에 나타난다면 아 내가 이렇게 어떤 통합 미래, 그다음에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받았다는 점에서 전 좀 감동하면서 봤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슈가 이재명 기자간담회입니다. 제가 궁금했던 게 대변인님, 갑작스럽게 기자회견이 잡혔던 건지 아니면 좀 예정이 되어 있었던 건지 궁금해요. 예,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저희가 이제 제주도까지 해서 전국 순회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현장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재명 후보님 손을 붙잡으시고 얼마나 뭐 12.3 내란이든지 윤석열 정권 들어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는지에 대해서 현장에서 호소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한 분 한 분 목소리를 경청하시고 정말 어린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들으시면서 많은 걸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내가 지금 이렇게 선거 운동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이 정말 너무나 몸과 마음이 정말 피폐해져 버리신 정말 쓰러지기 직전인 우리 국민분들한테 내가 아직은 기간이 남아있지만 희망을 드려야겠다. 이분들이 버틸 수 있는 희망을 드려야겠다. 내가 어떠한 나라를 운영하고 싶은지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철학이 있는지 어떠한 소신이 있는지를 말씀드려야겠다라는 결단을 좀 내리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오늘 기자회견에서 좀 언론이 많이 네. 언급한 단어 중에 하나가 비상경제 대응 TF입니다. 그러니까 내수 경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으니 본인이 대통령이 되고 나면 바로 비상경제 대응 TF로 구성하겠다, 네. 대응하겠다 이런 네. 얘기였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정말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들다라는 말이 피부에 와 닿을 정도입니다. 정말 상가가 공실이 굉장히 많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영업을 하고 문을 열어놓더라도 손님들이 없습니다. 그런 게 지금 현재 민생이 현안이고 그러려면은 뭐 대선 이후에 이에 대해서는 그냥 보통 전국의 상황으로 헤쳐나간다라고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상 경제 대응 TF를 구성해서 이 망가진 경제, 특히 민생 경제를 회복하는 데 주력을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이 지금 국민들에게 가장 절실하게 와닿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국민들은 다른 아무리 좋은 정책을 얘기를 하더라도 내 삶에 내 피부에 와닿지 않는 거는 들리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바닥 민심 그리고 민생 경제 이거를 살리는 데 주력하는 것은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내란 세력을 벌하되 정치 보복은 없을 것이다. 이런 워딩도 하셨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난 20대 대선 때는 좀 네거티브가 많이 유행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 상대 당에서 보수 진영에서 공격했던 포인트가 이재명은 정치 보복할 거다라고 굉장히 그 네거티브한 전략으로 썼는데 정치 보복의 그런 이미지를 부식시키시면서 어떻게 통합 그리고 과거보단 미래로 이제 나아가실 건지를 청사진을 보여주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특히 정치 보복의 범위 조이대 대법관 들어가냐 이런 것도 질문을 좀 주셨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재명 후보님의 관심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지금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선대위가 먹사니즘, 편사니즘, 잘사니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이유가요. 국민들이 먹고 사는 거, 잘 사는 거.
정말 제가 항상 말하는 게 여러분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정말 윤석열 정권 들어서 여러분들 먹고 살만 하십니까? 제가 이 말부터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살림살이 하나도 못 나아졌고 너무 힘들고 죽겠고 정말 살려주세요라는 비명을 곳곳에서 지르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님께서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우리 성장하고 또 분배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미래 아니냐.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뭐가 중요하냐. 그 이념도 필요 없고 진영도 필요 없다. 우리 먹고 사는 거 잘 사는 거 좀 더 안보적으로도 튼튼한 나라 되는 거 내가 오직 관심을 가는 건 단지 그거 하나다. 우리 국민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인사 원칙도 국민분들께 충성하고 국민분들을 위해서 진짜 일 잘하는 유능한 사람도 내가 인사로 할 거고 비상경제 TF도 다 꾸려서 바로 경제부터 우리 국민분들 잘 사는 것부터 먹고 살만한 것부터 이제는 정말 제대로 된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다는 그 바람을 담아서 내가 만들겠다라는 그 의지를 표명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오후 2시경에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가졌고 이 자리에서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에 대한 언급도 나왔습니다. 단일화할 것이다. 네. 개혁신당도 국힘의 아류고 네. 국힘은 내란 행위에 대해 명확히 선을 긋고 있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저는 사실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22일 날 본인이 이제 명태균 씨와 통화를 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네. 그 이명수 기자가 질문을 했고 근데 무슨 내용으로 통화를 했냐라고 했는데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런데 통화한 건 기억나는데. 네. 그런데 무슨 내용으로 통화했냐는 기억이 안 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단일화 관련해서 얘기하셨죠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단일화 관련해서 뭐 명태균 씨가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만 내가 그 사람 의견을 따를 필요는 없고 내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 그제서야 또 기억이 나나 봐요. 단일화 관련된 이야기를 한 것이. 그러니까 이게 22일 날 통화한 사실을 확인한 게 21일 날 통화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명태균 씨 측에서는 단일화 관련된 조언을 이런저런 조언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이준석 후보는 아직도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단일화 관련된 여러 가지 조언을 듣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단일화 관련된 여러 가지 조건 본인이 단일화를 당일에 또 22일 당일에 단일화를 하지 않는다는 기자회견을 합니다. 네. 근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단일화가 정말 관심이 없다면 그런 기자회견을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와 정말 신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여러 가지 행보를 봤을 때 역설적으로 단일화를 할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지금 이 과정이 조율되고 있는 과정이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단일화에 관심이 없다면 단일화에 대해서 그게 언급되지 않도록 오히려 자신의 정책에 대해서 더 주력을 할 거예요. 그런데 단일화 거부를 기자회견까지 합니까? 그런데 그 전날은 단일화 관련된 조언을 명태균 씨로부터 듣습니까? 그러니까 단일화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단일화에 대한 대책을 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사실 예측하는 건 좀 어떻게 보면 의미 없을 수도 있긴 한데 저도 변호사님하고 네. 생각이 비슷한 게 오늘도 사실 이준석 후보가 아까 이제 속보로 떴던 네. 뭐 김문수, 이재명, 황교안이 단일화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계속 단일화 이슈를 본인이 띄우고 있어요. 이유가 있지 않아요? 시간 꺼지면 안 되니까요. 아. 네. 본인이 살아야 되니까. 왜냐하면 대선 끝난 뒤에 개혁신당은 없어져요. 개혁신당 자체가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제일 이준석의 희망은 단 하나예요. 개혁신당 어차피 없어질 당이에요. 대선 끝나면 본인은 이제 국민의힘으로는 대선 후보가 될 수 없었죠. 존재감 미친 듯이 드러내요. 그리고 이제 본인의 몸값을 올려요. 그러니까 개혁신당 없어지죠. 그럼 어떻게 해서 국민의힘으로 통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개혁신당하고. 그걸 원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이 아니라 다음 대선에서 다른 차차기 대선에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나가기 위한 밑그림이 이미 시작됐다. 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은 말씀하 정말 공감하는 게 단일화 누구보다 원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살아야 되거든요. 본인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단일화를 원하니까 원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쿨한 척. 그래서 이재명 후보님도 이미 그거를 간파하셨기 때문에 99% 그 이준석 단일화 하려고 할 거다. 근데 단지 지금 변수가 하나 재밌는 게 생겼죠. 홍준표 전 대표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이준석한테 이준석에 대한 이제 지지와 그 투표는 바로 미래에 대한 이제 그 투자다. 네. 이래서 사실
이쯤 되면은 정말 이제 국민의힘 엑스맨이 아닌가라고 이제 자성이 네. 나오고 있는데 이건 사실 이준석을 살리는 게 아니라 좀 죽이는 거. 왜냐하면 이 사람은 단일화 좀 제발 하게 해주세요. 단일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 차차기 국민의힘 대선 후보 돼야 돼 이러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홍준표는 눈치 네. 없는 건지 아니 정치 구단이라 구미호라 그런 건지 이준석은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단일화가 더 어려워지거든요. 굉장히 좀 재밌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예. 있다 봅니다. 하와이에 계시면서 네. 이제 국내 상황을 잘 파악을 못하셔서 나온 발언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오히려 근데 저는 그죠? 홍준표 저는 지금 모든 뭐 권영세, 권성동, 이준석, 홍준표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선에서 좀 이기기 힘드니까 네. 당권 장악이 가지. 왜냐하면 지방 그 선거부터 공천을 줘야 되는 그게 자기 삶을 심화되잖아요. 홍준표 전 대표도 아직까지 포기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대선 끝나고 다시 정권을? 다시 백해서 내 사람들 우선 지방선거 다 꽂고 그다음에 차기 대선도 또 네. 왜냐면 바이든도 하고 뭐 네. 트럼프도 하는데 내가 뭐 나이 무슨 상관 나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본인도 대선 후보 하고 싶으니까 오히려 이렇게 이준석한테 지금 힘을 실어주는 척하는 게 아닌가. 너 거기 그냥 개혁신당 있어. 내가 당 다시 들어와서 내가 대선 후보 할게. 그 워딩이다. 그것도 견제 기능도 좀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니 그 변호사님, 네. 이제 대변인님도 네.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원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단일화를 어떤 방식으로 원하는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본인으로 그런데, 단일화하기를 원하는가? 저는 살짝 그 홍준표 전 시장의 발언에 네. 대해서는 살짝 의견이 좀 다른데 일단 일단 명태균 씨의 입장도 뭐 국힘에서 당권을 준다라고 했을 때 그거 받고 더 베팅할 그런 것을 이제 좀 노려야 된다. 더 확장성 있는 거 딜을 좀 더 올려야 된다라는 몸값을 올려라라는 취지라면 홍준표 전 시장이 지금 이준석에 대한 것이 미래에 대한 투자다. 이준석에 대한 투표를 한다면은 이러면서 홍준표 전 시장도 명태균 씨와 저는 굉장히 의견이 일치되는 그 이준석 띄우기. 당권을 준다라는 거 그런 거를 지금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시장도 이준석 몸값을 더 띄워가지고 국민의힘에서 또 애걸복걸하게 만들어서 반드시 이준석과 단일화를 이루게 된다면 이준석의 몸값을 더 올려치기 배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게 명태균 씨와 다 연결이 되지 않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홍준표 전 시장도 명태균 씨와 가장 관련이 깊은 인물로 지목되지 않았습니까? 네. 본인이 정계에 은퇴한다고 뭐 하와이에 가 있지만 명태균 씨랑 진짜 아주 깊은 관계였다라는 것이 있었는데 명태균 씨가 마치 딱 이렇게 풀려난 뒤로는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는 별로 이제 공세를 취하는 모습이 없어졌고 그러면서 입장이 지금 굉장히 결이 같은 모습을 보이면서 연결되어 있다. 명태균, 홍준표, 이준석 모두 연결되어 있고 같은 유니버스를 공유하기 때문에 이준석 몸값 올려주기에는 굉장히 적절한 발언이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국민의힘에서 더 애걸복걸하게 이준석을 반드시 잡아야 되는 그런 역할이 되는 거죠. 아니 그러면 명태균 씨가 이번 대선에도 지금 관여를 하고 있다고 보시는 건데 명태균 씨가 실제로 이준석 후보와 통화를 했다는 거를 이준석 후보가 본인이 인정을 했고 그분이 뭐 이러저런 얘기를 했다 기억나지 않는다 그랬다가 단일화 관련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네. 단일화 관련 얘기는 했지만 내가 그 사람의 조언을 들을 이치는 아니다. 그런데 이미 이야기를 했고 명태균 씨는 이에 대해서 다시 취재를 하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준석이가 내가 전화했대. 지가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다 간단해요. 이준석은 그거 말고는 본인의 언론에 나올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님 같은 경우 이미 준비된 대통령 경제, 그다음 유능함이 다 갖춰졌잖아요. 오늘 말씀하시는 것만 봐도 어떠한 대한민국 펼쳐질지 다 알겠어요. 근데 TV 토론 보시면 알잖아요. 본인 공약이 아무런 내용도 없고요. 그냥 쉬운 정치 그 비판만 하죠. 본인 콘텐츠가 없는 사람이에요. 네. 준비 하나도 안 됐어요. 근데 그 정치인과 연예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본인의 그 언론에 나올 때 본인의 부고란만 빼고는 무조건 네거티브보다는 그 포지티브보다는 무조건 본인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네. 명태균도 활용하고 실제 국민의힘에서 뭐 당권 줄 테니까 제발 와달라 이런 말 실제로 했을까요? 오히려 이런 말을 흘리고 본인도 혼자 원맨 쇼를 하는 거예요. 투르만 쇼를 하는 거예요. 혼자 당권도 준다고 했는데 나는 그런 거 뭐 싫다고 했다. 그리고 나 이제부터 전화 안 받는다. 이게 다 어디 발이냐?
본인 발이에요. 본인이 다 막, 전화 안 받아. 뭐 단거 준다고 해도 나 네. 싫어. 나 단일 안 할 거야. 이준석 혼자 이준석 쇼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왜냐? 이준석이 자꾸 자기가 그거 말고는 컨텐츠가 없으니까 언론에 나오게 명태균도 끌어들여. 명태균도 너무 좋은 소재 아니야? 나를 언론에 이제 한번 활용해 볼까? 명태균도 어이없어서 그래 네가 그 했다니까 내가 한번 놀아줄게. 그러니까 철저히 사람들을 이용하고 거기에 이제 안철수도 같이 그걸 건너뛰려고 같이 한번 뛰어보려고 했지만 잘 안 되고 있는데 하여튼 이준석은 철저히 주변 사람들 언론의 아이템 될 만한 것들을 흘리면서 네. 제발 송하면 나 단일화 너무 하고 싶어. 국민의힘 나 차기 대선주자 될 거야. 좀 나한테 어떻게 좀 해봐. 계속 언론에 어필하고 있다. 그냥 양치기 소년으로 좀 보시면 됩니다. 이준석 네, 전 시장도 단일화. 네. 아니죠. 홍준표 전 시장도 네. 정말 재밌는 분인 게 네. 이제 그 은퇴하겠다고 하와이로 가셨다가 계속해서 SNS로 워딩을 하시다가 SNS 안 하신다고 했다가 국힘 특사단도 만나셔서 네. 이제 지지할 것처럼 하셨다가 오늘은 이준석 후보를 네, 네. 지지를 하셨어요. 그렇죠. 이거 그런데 분석하신 대로 차기 당권 때문에 이러시는 건지 왜 이러시는 건지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같은 의도 명태균 씨와 홍준표 전 시장은 같은 의도로 이준석을 띄워주기로 네. 한 몸이다. 그래서 이준석을 띄워줘서 이준석이 지금 당장 이준석으로 단일화되지 않는 그림이 그려져도 이준석의 몸값을 높여주는 데는 완전히 바닥을 다 이렇게 깔아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역할이 있다라는 걸 잊지 마라. 네, 그런 어떤 메시지와 그러면서 이제 다시 자신도 정계 복귀할 때 다시 복귀하는 건 뭐 당연한 건데 복귀할 때 원팀이 되는 거죠. 이준석, 홍준표, 명태균 이제 다시 원팀이 되어서 만약에 자신들의 과거 행적에 대한 이런 거 관련해서 수사가 들어오면 정치 공세다 한 몸이기 때문에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이미 그렇게 뛰고 있다 이렇게 네, 보시는 저는 것 그렇게 같아요. 보여집니다.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쇼. 뉴스토마토에서 6.3 대통령 선거의 개표 공개 방송에 구독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의 파면으로 헌정 사상 최초의 6월 장미 대선이 펼쳐지는 가운데 과연 21대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 역사적인 순간에 뉴스토마토의 알찬 뉴스 콘텐츠와 풍성한 즐길거리를 모두 모아 준비했습니다. 6월 3일 오후 6시 이 토마토 빌딩 지하 1층 토마토홀에서 펼쳐지는 역사적인 순간.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